직원 3명의 구속영장 신청하셨나요? 직원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됐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검찰의 수사 기법, 수사의 방향, 법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예, 화요일 뉴스탑 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이 오늘 오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사 개시 전부터 한 발 늦은 압수수색 아니냐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자리 압수수색 하셨나요? 추가로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나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직원 3명의 구속영장 신청하셨나요? 직원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됐습니까? 이 소식부터 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장. 네. 시민단체 폭로가 있은 지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가 이뤄진 건데 정말 많이 늦은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수사의 가장 기본은요. 일단 증거 확보입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 공판 중심주의로 돼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냐에 따라서 유죄 여부가 상당히 좌우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도 보면 검찰이 바로 조국 전 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파일이나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유죄를 받아냈는데요. 특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본인이 그 학교까지 내려가서 증거 인멸했던 그런 장면도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혐의를 밝혀내려면 과연 정보를 어떻게 공유했는가, 즉 투자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의 정보를 내가 그냥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전달받아서 이거를 전달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SNS라든지 본인의 휴대전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그 정보에 대한 이제 혐의를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LH라는 그 14,000명의 조직에서 어떻게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이 됐는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용 PC라든지 이런 데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니 지난 2일날 이 기자회견 난 다음에 모든 방송, 모든 신문 방송이 이 문제를 거론했다라면 그냥 LH 직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사자들, 특히 12명이 처음에 지목된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걸 상상해 본다면 지금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이미 증거를 몇 번이라도 인멸하고 남을 시간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과연 오늘 경찰의 지금 압수수색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달력으로도 한번 표시해봤는데 민변과 참여연대 이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지 일주일이 돼서야 오늘 압수수색을 했고 어제 저녁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오늘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좀 뒤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장혜철 평론가님, 지금부터는 그림 한 장을 저하고 만나볼 텐데요. 오늘 한 인터넷 게시판에 어젯밤부터 좀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이 LH 본사가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혹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걸 아니냐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제보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고 실제로 저 사진이 언제 촬영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새벽 2시에 정말 저렇게 환하게 거의 모든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나 또는 최소한 증거가 문제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 정도는 하지 않았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주 52시간 근무잖아요. 지금 새벽 2시인지 모르겠지만 주위는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심야 시간대로 보여요. 저 심야 시간대에 저렇게 불을 다 켜놓고 직원들이 근무할 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만무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을 안 하고 싶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전례가 있어요. 산업부 공무원들이 심야에 몰래 사무실 들어가서 수백 개의 파일을 지우고 그중에 2명이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원전 수사 때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LH에서도 이번에는 물례가 아니라 아예 조직적으로 해당 관련 자료들을 먼저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일부 은폐하거나 삭제했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경찰의 다소 늦은 압수수색 그리고 시민단체의 폭로 이후에 곧바로 검찰 지휘하에 강력한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되지 않은 게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 실제로 정말 훨씬 더 많은 투기 이익을 봤을지 모르는 고위직이나 이를테면 정치인들의 연루 가능성을 다 차단할 수 있는, 다 은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다 준 것이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저 사진은 일단 그 인터넷 게시판에 일단 제보 수준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고요. 뭐 일단 저런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의혹 제기까지 나오면서 벌써부터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셀프 조사에 매달려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습니다.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마저 적당한 미봉책으로 모면하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과정에서 실망하고 배신감마저 느끼는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과하셔야 합니다. 정의당조차도 좀 비판하고 있는데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데 지금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긴 했는데 실제로 직원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대대적인 강제 수사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분석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 직원하고 그다음에 그 배우자하고 그다음에 직원의 직계 좀비속 이것만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데 그것도 이제 강제력은 없어요. 따라서 이제 그 만약에 거부해버리면 동의서 제출을 실효성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동의서를 받는 대상이 너무 좁아요. 예를 들어 이제 배우자하고 직원의 직계 좀비속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차명을 둔다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배우자의 장인 장모라든지 또는 처제라든지 이런 데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런 게 다 범위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명이란 말씀은 이름을 빌려서 땅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뜯어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제 말은 이제 동의서를 받는 범위가 너무 이게 좁고요. 그리고 이제 동의서 자체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답을 줬잖아요. 이런 수사는요. 예. 우리가 우리 주식 주가 조작할 때 보면 미공개 정보 가지고 이제 금융거래 하잖아요. 이것처럼 돈이 될 만한 이제 그 땅을 먼저 찾고 그 땅의 자금원을 추적해야 됩니다. 역으로 이게 땅을 살 때 자금이 어디서 오냐? 이런 자금원을 추적해야지 사람을 가지고 계속 이 동의받아서 뭐 등기부 명의가 있나 찾아봤더니 찾기겠습니까? 대부분 이게 범죄인데 뭐 자기나 배우자나 부모님 이름으로 땅을 사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아는 친지나 차명으로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결국 자금 추적으로 가야지. 이런 이게 동의서 가지고 저는 계속 이게 지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무리만 이렇게 이제 실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박성희 부대표님, 실제로 지금 대통령이 수차례나 이 조사 샅샅이 해야 된다, 수사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내 개인정보 못 준다. 1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거부했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이제 저런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고 뭐 이런 조사를 좀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직원들, 국민들 보시기에 참 괘씸한 것이죠.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그 트랙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제 주도해서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예, 저 문제는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수사 과정에서는 저는 개인정보 뭐 본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직접 그 조사를 할 때 국토부나 LH의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를 해야죠. 예,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아니도 아니지만은 과연 LH라는 이 공사가 존립의 필요가 있나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께 그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예. 자기의 좀 최소한의 책임은 좀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부실 수사 논란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실제로 지금 LH를 향한 국민들의 공분 지수가 꽤 커서요. 지금 최근 그리고 오늘에 있었던 LH 본사 화면인데 이렇게
밀가루를 투척하는 일부 시민들의 모습과 고춧가루, 그러니까 어제 모습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분노한 시민들이 저렇게 항의 표시로 밀가루와 고춧가루까지 이렇게 뿌리면서, 글쎄요, 저런 불을 붙이는 건 꽤 위험한 행동인데요. 일단 화면에 비춰주는 것처럼 성난 민심도 저렇게 좀 안 좋게 표현이 되는 모습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투기 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찾은 박범계 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의 수사 기법, 수사의 방향, 법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 현장 협력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경찰이 지금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하고 있고 수사의 속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저 마지막 말이요, 위원장 의원님. 네. 우리가 증거인멸 여지도 좀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가족, 친척 다 샅샅이 못 뒤지는 거 아니냐. 실효성 논란 짚어봤는데 박 장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수사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이제 지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장 청구나 이런 거는 이제 검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일단 대통령이 지금 협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명백한 이야기를 하면 일단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일단 지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나 박범계 장관 지금 시각은 이 경찰과 검찰이 동등한 상황에서 검찰이 그냥 협조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검찰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수사를 직접 영장도 쳐야 되고 기소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경찰의 수사를 단순히 협조만 하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안산지청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금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이 여기 방문해서 격려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무슨 격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팀만 꾸려서 있는데 지금 격려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격려성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대구지검 방문하고 대전지검 방문하고 이런 방문과는 다른 거죠.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한 지검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남관 대행이 해야죠. 당연히 지금 검찰총장이 없기 때문에 조남관 대행이 지금 검찰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의 수장이 아니라 검찰의 수장이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요, 일단 검사들에 대한 격려는 조남관 대행이 지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사들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에 대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후에 그런 자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금 지청까지 방문해서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저는 월권하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 앞으로 수사하면 저 지청 말단까지 다 갈 겁니까? 안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서정엽 변호사님도 그러면 지금 직접 수사권이 없는 저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박범계 장관이 간 이유가 대통령이 검찰, 경찰 좀 사이좋게 수사 잘해라 라고 하니까 일단 부랴부랴 보여주시기로 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그 인사나 예산권은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구체적 사건 안산지청까지 가서 지시한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안산지청은 수사권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6대 범죄에 속하지 않거든요. 6대 범죄는 이제 그 부패라든지 그다음에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인데 이거는 이제 그 4급 이상의 공직자 범죄도 아니고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패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안산지청이 수사권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사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검사가 이제 이걸 판단해서 검토해서 또 이게 법원 보내면 판사가 발부하면 이게 며칠 걸리겠습니까? 이게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한 수사인데 도대체 이게 몇 단계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누가 좋습니까?
국민이 좋습니까? 예. 아니면 이게 범죄자가 좋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검사가 직접 이게 주도해서 합수본을 구성해서 바로 수사하면서 바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얼마나 이게 신속하게 한 단계를 건너뛸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이게 절차를 했는지 정말 수사 능력을 떠나서 과연 이게 신속한 수사 이렇게 단계를 여러 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예.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때문에 사건 의혹을 제대로 한번 밝히기 위해서라도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권력이나 특권층이 저지른 또는 아주 진흥화되고 조직화된 세력들이 저지른 거기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해줘서 국민을 지켜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한 검찰은 억울한 사람 안 만드는 거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진짜 보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윤 전 총장이 대구 찾았을 때 목소리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장현식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본인을 대검 수사관이라고 밝힌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인물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 수사는 망했다.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논란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범죄자인 국토부 합동수사단을 만드냐. 다음 장도 있습니다. 지금 토지 거래한 윗선들은 서로 차용증을 다시 쓰고 이메일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전반적인 수사 상황을 잘 아는 대검 수사관이 이런 한탄을 했네요. 그러니까 본인 신분을 인증하고 올린 글이기 때문에 대검 수사관이 쓴 글인 것은 사실이 분명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한동훈 검사장이 이 수사를 총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가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쯤 국토부, LH, 광명시흥의 부동산 업계 그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막 심었잖아요. 이 나무를 공급한 묘목 공급업체 또 지분 쪼개기를 아주 칼같이 했는데 이거 전문가의 컨설팅 솜씨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런 지분 쪼개기를 알선해주는 컨설팅 업체까지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것이다. 사실 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규모 어떤 조직적인 범죄에서는요.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곳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했을 때 다른 곳에서는 증거를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관이 윤석열 전 총장의 말도 인용을 했는데 예.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 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이 발언에 답이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야기시킨 국토부가 합동수사본부 안에 들어가서 뭔가 정부의 조사를 책임지는 것부터가 사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고 그로 인해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했다. 박범계 장관이 수사 속도 빠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핵심은 비껴간 동시다발적이지 않은 압수수색이라는 거죠. 이런 조사에서 저는 아주 잘한 전형이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일가 압수수색 전국의 수사관 한 130명이 퍼져가지고 부산부터 해서 서울 다른 지역까지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수색을 해야만 증거를 은멸하고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경찰 이 국가합수본부의 압수수색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전문 수사관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사관의 한탄을 짚어봤는데 박성일 부대변인,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왔던 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메시지를 냈던 윤석열 전 총장 얘기인데 윤 전 총장이 좋든 싫든 이번 LH 수사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의 말처럼 자체 조사로 시간 끌고 증거인멸 가능성 내비둘 게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해야 된다. 이 말 자체는 맞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 좀 헷갈리는 게 있는 게 예.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이게 두 가지 트랙입니다. 하나는 조사고 하나는 수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세균 총리가 주도하는 정부 합동조사단.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LH 공무원들 12명이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 조사하고 이제는 이제 수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수사는 이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일주일 가량 이렇게 영장 강제수사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 윤석열 총장이나 그다음에 그 아까 말한 대검 수사관이 이렇게 비판할 만큼 결정적인 많은 증거들이 이렇게 인멸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인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수사를 실무하는 사람이라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 이제 이걸 좀 나눠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제 LH나 이런 그러니까 국토부의 공직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업무상 취득한 정보 이걸 어떻게 유통돼서 정보를 받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왕에 본인이 돈을 내고 투자를 하고 뭐 등기부에 등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지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이 다 일주일 사이에 다 증거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새는 그 전자 포렌식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의 좀 버프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시간이라는 게 아까 좀 전에 나왔듯이 이제 한동훈 검사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제 이 질문 자체도 그 뭐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수사관이 그렇게 예, 글을 수사관이 한 썼더라고요. 이야기죠. 이제 네. 물론 검찰 수사관이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본인의 업무, 본인의 집에 대한 어떤 뭐 위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부가 그리고 입법부가 그 정한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자기의 그 선배 검사죠. 검사가 강제 수사를 하러 온 것이죠. 거기에 저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생긴 문제가 이제 법적 부정까지도 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저 이야기는 본인이 그동안 해온 수사가 그 수사입니다. 특수통 아닙니까? 예. 특수부 수사는 모두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서 모든 그 부동산 그 업자들까지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법원이 그걸 발부를 할까요?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경찰이 그 사전에 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도 예. 필요한 것이고, 예, 그런 이제 정부의 조사도 필요한 것이고, 그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예. 근데 이제 증거 없애면요, 휴대전화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빨리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예. 정보를 어떻게 줬는지를 어떻게 빨리 확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겠습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가 나오면 어디가 가야 됩니까? 공수처로 보내야 돼요, 수사를. 그럼 또 예를 들어서 비리 뇌물 혐의가 나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럼 검찰로 또 보내야 돼요. 아니 한 수사를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공수처로도 보내고 검찰로도 보내고 그다음에 경찰에 수사를 하고 원천지 다 보냅니다. 아니 이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그다음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과연 이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만든 건가요? 예. 수사라는 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나오면 오늘 또 그 박근혜 장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검찰한테 혹시 고위공직자 나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럼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나오면 그냥 그거 수사하나요? 예. 도대체 이게 뭐 수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뒤늦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LH 의혹 얘기 1위로 한번 만나봤습니다.